나라가 망해도 사과나무를 심읍시다. 어제 일요일 잘들 보내셨죠? 제가 공부할 때는 가만 체력 소모를 절하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저는 어제도 공부를 했는데 오늘은 판결이한 등기. 여러분, 판결이한 등기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부동산 전체를 통틀어서. 그리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는 못하고, 자, 어쨌든 시험 공부는 깊숙이 한 거는 제가 더 하고, 그래도 개괄적으로 일단 문제랑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부등법 23조 4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등기 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 의무자 또는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하고, 공유물 불허한 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 의무자 또는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알아들어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행 판결, 인수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 이런 거를 판결에 의한 등기라고 합니다. 앞에서 이행 판결, 인수 판결은 그대로 이행 판결이고, 밑에 있는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이에요. 그러니까 판결에 의한 등기는 항상 이행 판결만 있는 건 아니다. 공동신청주의 예외입니다. 판결에 의한 등기는 단독 신청입니다. 근데 이따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만은, 따지면 이것도 공동신청이에요. 일반 당사자가 등기 신청에 협력하지 않으면 판결을 얻어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규정한 것이다.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판결에 의해서 취지, 판결에 의한 등기에 의한 취지입니다. 판결에 의하여 공동신청주의 원칙이 유지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왜 판결할 때는 단독 신청이라고 그랬는데 왜 판결에 의한 등기는 공동신청주의 원칙이 유지될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저도 이걸 알기까지가 꽤 오래 걸렸어요. 1년 넘게 걸린 거예요. 정말. 자, 그럼 판결에 의한 등기는 뭐냐? 일단 개괄적으로 설명을 좀 하고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등기법을 할 때는 무조건 매매계약서 내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기본으로 깔고 생각하면 쉬워요. 아까 그랬잖아요.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 내지는 공유물 분할 판결 그랬잖아요. 이행 판결, 인수 판결 동그라미 해야 돼요. 이행하라 할 때는 매수인이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인수하라 그럴 때는 어떻게 됐어요? 매도인이 원고가 되는 거예요. 원고, 피고 이런 것도 잘 알아야 되겠죠. 이제는 너무 쉽게만 제가 설명할 수는 없어요. 이제는 법적 지식, 리걸 마인드가 돼야 되니까. 자, 그래서 먼저 큰 줄기를 제가 잡고 해드리겠습니다. 짧게 이것도. 부동산은 지뢰밭인데 잔금 때 돈을 매도자가 소유권을 안 넘겨줘요. 여러분 그런 경우 봤어요, 안 봤어요? 저는 경험했다니까요. 제가 뭔들 경험 안 해봤겠습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 잔금 때 소유권 매매계약서를 썼는데 소유권을 안 가져가, 매수인이. 그럴 때 인수 판결이란 말이에요. 인수해 가라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아, 도대체 잔금 때 됐는데 매도인이 안 나타나, 매수인이 안 나타나. 환장할 노릇 아닙니까? 그래서 어찌됐건 판결을 받아서 판결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행하라, 인수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그 판결문을 가지고 매도인이든 매수인이든 법원에 가서 등기 신청을 하라. 이게 판결에 의한 등기예요. 이해하셨죠? 그런데 왜 이 판결에 의해서 공동신청주의 원칙이 유지되는 거냐? 자, 판결에 의한 등기는 첫째, 단독 신청입니다. 판결문 가지고
매수인이든 매도인이든 등기를 신청하면 돼요. 두 번째. 그런데 이것도 크게 보면 공동신청주의 원칙이다, 는 얘기예요. 왜? 원래는 매도인, 매수인이 가서 해야 되는데, 판결문 받았으니까, 매도인이 이겼으면은 매수인 판결문이 매수인 거 판결문하고 똑같은 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공동신청주의 원칙이 유지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 정도 못 알아먹으면 못 따라오는 겁니다, 이제는. 자, 설명하고. 그래서 여기서 판결에 의한 등기에는 꼭 이런 말이 나와요. 승소한 등기 권리자, 승소한 등기 의무자. 되게 쉬워요. 이긴 사람이 등기 신청해야 될 거 아닙니까? 패소한 등기 권리자 의무자. 자, 여기서 승소한 등기 권리자는 누구겠어요? 매수인. 승소한 등기 의무자는 매도인. 등기 의무를 해줘야 할 사람 매도인이니까. 시간을 좀 할애했어요. 좀 많이 한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법 24조 4항의 판결은 뭐냐? 이행 판결과 확정 판결 이렇게 크게 나눠줄 수가 있다. 자, 일단 판결은 뭐냐?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게 이행 판결이고요. 공유물 분할 판결, 그러니까 이행 판결과 형성 판결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누구누구 소유로 각 분할한다. 분할하라가 아니에요. 형성 판결은 분할한다. 분할하면은 그때부터 소유권이 각자로 넘어가니까. 그래서 이걸 이행 판결이라고 한다. 등기 신청을 할 수 없는 판결의 예시. 시험은 여기서 엄청 나오죠. 자, 첫 번째, 등기 절차 이행을 면하는 판결. 등기 절차가 아니야, 등기 절차. 이행 판결은 반드시 지금 우리가 등기법이니까 등기를 이행하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이행 판결이 아닌 경우. 자, 천천히 나갑니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라. 지위를 양도하라. 이건 이행 판결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등기를 이행하라. 이게 이행 판결이라니까요. 등기를 인수하라. 2번. 집은 10분의 3을 양도한다. 양도한다. 항상 뭐뭘 하라. 인수하라. 이렇게 해야 돼. 공유물분 형성 판결만 빼놓고 이게 또 나옵니다만은 이거는 등기 신청할 수 없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다. 서류를 교부한다가 뭐예요? 등기를 이행하라, 등기를 인수하라 이래야 된다니까. 다 이행 판결이 아닌 경우 또 아까는 등기 이행 판결이 아닌 경우. 자, 두 번째는 이행 판결이 아닌 경우. 간단히 말해서 시험에는 계속 나오니까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확인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신청.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확인 판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판결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판결. 판결은 뭐예요? 이행 판결이 있고, 확인 판결이 있고, 형성 판결이 있어요. 확인 판결이나, 여기서는 형성 판결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판결에 의한 등기에서 할 수 없는 거는 확인 판결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재심소에 의해서 재심 재판 판결이 취소된 경우, 그 재심 판결로 취소된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신청. 하여튼 취소 판결이나 확인 판결로 못해요. 뭘로 해야 된다? 이행 판결로만 하라. 다음에 자, 지금부터 신청할 수 없는 거 시험에는 그렇게 나오니까 다음에서 판결에 대한 등기를 할 수 없는 것 이렇게 나와요. 다 신청서에 기재되어야 할 필수적 기재사항이 판결 주문에 기재되어야 하는 거. 자, 근저당 설정 등기의 필수적 기재사항은 채권 최고액과 채무자예요. 근데 채권 최고액이나 채무자가 명시되지 않는 거고. 2번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는데 전세금이나 전세권 목적의 범위, 전세금이나 범위예요. 없을 때는 그 이행 판결에 의한 등기를 할 수 없어요. 지평권원의 반대급부와 상환으로 일정 급부를 반대급부와 상환으로 표시하는 거. 예를 들면은 피고는 원고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줄 긋고 동시에 지급하라. 이렇게 동시에 하라. 이거는 반대급부와 상환이라는 건 동시에 항변권 이런 거하고 똑같다는 거야. 그럴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할 수 없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깊이 들어갑시다. 시험 피고는 원고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지급하라. 동시에 지급하라 그랬죠. 지급하라.
그러면 여기서 이긴 사람은 누구예요? 원고가 이겼죠? 원고. 그러니까 지급하라고 누구한테 지급하라 그랬겠어요? 매수인이에요. 매수인은 등기 권리자니까. 그러니까 지급하라고 이긴 건 뭐야? 승소한 등기 권리자예요. 등기 권리자가 승소했어요. 그래서 취지 확정된 경우 피고는 위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단독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그래요. 패소한 등기 의무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이렇게 합니다. 이따 나오지만 시험은 이렇게 나옵니다. 굉장히 어렵게 나옵니다. 깜빡합니다. 그 다음에 확정 판결해야 됩니다. 이행 판결이 확정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확정도 안 됐는데 그 판결을 가지고 등기 신청할 수 없다. 그러니까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죠. 이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로는 판결에 등기를 할 수 없다. 자, 판결에 준하는 집행권은 판결이 아니고 판결에 준하는 거 화해조서 인락조서 조서나 결정 화해 공고 결정 여러분 미리서 얘기하지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법원에 나와 있는 결정은 크게 보면은 판결이 있고 결정이 있고 명령이 있어요. 딱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확정 증명서가 있어야 돼요. 확정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조서 저도 작년 1년 전에 어떤 뭘 하러 법원에 간 적이 있었는데 화해조서 인락조서 조서를 작성하게 되면 판결의 확정과 동일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정조서 이런 건 쓸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야기했지만 이따 나옵니다만은 결정, 명령, 판결 이거는 확정해야 된다는 거고 조서는 확정 증명서가 필요 있다 없다? 없다고요. 자, 그다음에 이게 판결에 준하는 집행 권한이고요. 중재했을 때 중재했을 때는 반드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판결이 있고 결정이 있고 명령이 있다. 세 가지를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재 판정이라고 나왔잖아. 중재 판결이 아니고. 그래서 중재 판정은 뭐가 있어야 된다? 중재 결정이 있어야 된다. 집행 결정이 있어야 된다. 외국 판결에 대한 등기 신청은 집행 판결을 각 첨부하여만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것도 이해해야 됩니다. 외국에서 판결을 받았어. 일본에서 우리가 판결을 받았어. 이번에 그 위안부 사건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법을 조금만 알면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우리나라 법원에서 판결을 했어. 위안부한테 돈 1억 원씩 주라. 일본 정부한테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빵. 쓸데없는 짓거리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그러면 외국 판결에 대해서는 얘기 나오잖아요. 외국 판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정부에서 집행 판결을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위안부 거를 우리나라에서 판결을 했으면은 일본 정부에서 또 판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본 정부 하겠어요? 안 하면 끝이지. 그러니까 이게 좀 여러분들 법을 알게 되면 돌아가는 게. 근데 문제는 그렇게 그 사람들이 법을 모를까요? 다 그 검파사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알고도 그 짓을 한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정증서, 가처분 결정 이런 걸로는 집행 권한이 안 됩니다. 판결의 권한이 안 돼요. 그걸 꼭 아시고, 예. 가처분은 우리는 지금 현재 등기 신청을 보고 있는데 가처분 가압류는 촉탁기한 등기예요. 가처분 결정이 나게 되면은 등기관이 법원에 촉탁하는 거예요. 아니 등기관이 아니고 법원에서 우리가 법원에다 가처분 결정을 신청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차법은 왜 절차법, 집행법, 부등법이 어렵느냐? 굉장히 손이 많이 가요. 그 절차를 다 따져야 되니까. 아무튼 가처분 결정이나 공정증서는 판결이 아니다. 머리에 꼭 박히십시오. 시험에 주구장창 나오니까. 그 다음에 판결이 확정 시기. 판결이 확정됐어요. 저쪽에서 내가 집을 샀는데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 아파트를 하나 어렵게 5억짜리 샀어요. 근데 이 매도인이 잔금날 안 나와. 그러면은 시기가 없다니까. 확정 시기가. 즉시해도 되고 언젠가 그거는 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어 버렸어. 그 판결 받으면 뭐예요? 이게 우리가 실전에서 일어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하라는 거지. 결론은 확정 시기에 관계없이 확정 후 10년이 경과하였더라도
판결이한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할 수는 있는 거란 얘기죠. 자, 제가 꼭 공부하면서도 실전에 이거를 설명하는 거는 너무 딱딱하고 재미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신청이 나옵니다. 항상 여러분들 모든 등기나 이런 거는 나오죠. 신청인, 첨부정보, 그 다음에 신청정보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판결이한 등기는 너무 중요하고 내년에 시험에 올해구나 벌써 100% 나옵니다. 100%. 99점도 아닙니다. 이건 100%입니다. 좀 더 하겠습니다. 자, 신청인이 나옵니다. 판결이한 등기는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두 사람. 아무나. 매도인이든 매수인이요. 근데 여러분, 매도인이다, 매수인이다, 이렇게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법률상 용어를 알아야 돼요. 승소한 등기 권리자 또는 승소한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는 누구야? 매수인이고, 승소한 등기 의무자는 매도인이다. 그래서 그 판결문에는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해주면 이행하라 이렇게 하는 거고,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원고일 때는 인수하라 이렇게 나와요. 인수하라, 이행하라. 그래서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판결한 등기 신청할 수 있는 거는 인수하라가 나오고, 패소한 등기 의무자, 어쨌든 패소한 등기 의무자는 어떤 경우든 뭐 할 수 없다? 판결한 등기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좀 더 빨리 나가야 되겠네요. 승소한 등기, 예를 들면, 승소한 등기 권리자는 뭐겠어요? 매수인이죠. 매수인이 승소 판결을 받았고, 변론 종결로 사망했어요. 매수인이 사망해버렸어. 그러면 상속인이 상속증명 서면을 첨부해서 직접 자기 명의로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게 뭐다? 법 27조 포괄 승계에 의한 등기 신청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거는 공동 신청하는 거예요. 뭐하고? 매도인과 상속인이. 아셨죠?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할 때는 둘 다 할 수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단독으로. 원고 피고 이제 상관없어요. 여기서는 꼭 시험에 그렇게 나오던데. 왜냐면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이에요. 형성 판결은 공유물 분할 판결이 나오자마자 곧바로 그 권리 관계가 생겨버리는 거니까. 됐죠? 등기 권리자 혹은 등기 의무자 단독으로 원고인지 피고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든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채권자 대의소송을 했을 때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 판결을 받았을 경우 채권자는 대위에서 등기 신청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채권자 취소 소송이 나옵니다. 밖에 눈이 와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공부하다가 눈이 오니까 마음이 찌숭숭. 그게 사람 아닙니까? 자, 또 채권자 대의소송, 채권자 취소소송, 채권자 대의권, 채권자 취소소송,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진짜 잘 알아야 돼요. 이거는 하늘에 두 쪽 나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채권자 대의소송은 뭐예요? 채권자 제3채무자를 상대로 등기 신청을 하는 거고, 누가 앞으로 해라고? 채무자 앞으로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채권자 취소소송은 채권자가 누구를? 수익자나 전득자를 상태로.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돼. 민법에서 얘기했잖아요. 채권자 대의소송은 채권자, 잘 들어요. 지금 여기서 채권자가 대위란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대위란 말 자주 나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야. 대위 대신 들어가 버렸다.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시험은 이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채권자 대위소송에 의한 등기 절차, 이거 뭐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채권자가 제3채무자한테 누가 앞으로 등기를 해놔라, 자기 앞으로 해라는 게 아니고 채무자 앞으로. 내가 채무자한테 돈을 받을 게 있어요. 근데 채무자가 다른 사람한테 또 돈을 받고 있어. 내가 채무자한테 돈을 받고 있는데 채무자 이 인간이 돈이 하나도 없어. 근데 이 채무자가 다른 사람한테 채권자야. 그럼 그 돈을 받아가지고 네 명의로 등기를 해놔. 채무자 명의로. 그래야 내가 채무자한테 돈을 받을 수 있잖아요. 여기서도 제가 할 얘기가 많은데 아무튼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판결 받으면 뭐예요. 그 채무자한테 돈이 없었고 등기 다 빼돌리면 못 받잖아. 그래서 채권자 대위소송이 있고 채권자 취소소송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실전에 제가 강하니까 이걸 설명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자 대위소송은 뭐야? 내가 채무자를 대신해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신청인 누구다? 채권자.
그러나 채권자란 건 누구나 다 알아. 시험에는 법무사 시험은 이렇게 안 나오죠. 이거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채권자 대의소송에서 채무자가 채권자의 대의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채무자나 또 다른 채권자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해하셨죠? 채무자가 제3채무자 채무자하고 제3채무자하고 관계는 채무자가 채권자고 제3채무자가 채무자예요. 그러니까 채무자가 내 채권자가 제3채무자한테 소송을 제기했구나 그를 알았어. 그럼 뭐야? 채무자가 너 말이야 나한테 등기 넘겨 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을 이렇게 풀어놨어요. 쉽죠? 꼭 이거 알아주셔야 됩니다. 아주 울트라 슈퍼 중요한 거고, 채권자 취소소송. 채권자 취소소송은 어떤 경우든 채무자는 치워버려야 됩니다. 자, 채권자 취소소송은 채무자하고 수익자 혹은 전득자가 채무자를 해야 할 의사를 가지고 사회의사라 그래요. 해야 할 행위를 하고 사회행위라고 합니다. 사회의사와 사회행위를 했을 때 채권자는 채무자를 제껴버리고 수익자나 전득자를 상대로 채권자 취소 및 원상 회복 소송을 할 수가 있다. 기가 막히죠? 이게 민법 조항이 다 외웠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법무사 시험에, 중개사 시험에 나온 게 아니고. 그러면 채권자 채권자 취소 소송에 있어서의 신청인은 누구냐? 지금 신청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등기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채권자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채무자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채권자 대의소송에는 채무자도 할 수 있어요. 왜? 채무자는 자기가 돈을 갖고 있는데 제3채무자는 돈 받을 거 있는데 그거를 사회행위를 한 거 아니잖아. 사기친 건 아니잖아요. 불행사 했을 때. 너무 오래 했네요. 다 알 거죠. 자, 결론. 채권자 대의소송은 채권자 혹은 채무자도 할 수 있다. 채권자 취소소송은 채무자는 어떤 경우도 어떤 권리도 갖지 못하고 어떤 경우도 할 수 없다. 왜? 수익자하고 전득자하고 사회행위를 했잖아. 채권자를 해하려고. 나쁜 놈이잖아. 빼돌렸잖아. 다 일부러. 그래서 채무자는 어떤 경우는 등기 신청자가 할 수 없다. 시험에 주구장창 중요하게 나오는 거. 자, 등기 원인과 연원리를 좀 빨리 하겠습니다. 자, 이행 판결은 이행하라 판결. 그러면 판결 선고죠. 그런 거고. 형성 판결은 거두절미하고 판결 확정이야. 형성 판결 확정. 등기 연원리를 말하는 겁니다. 등기 원인. 그러니까 등기 원인은 뭐겠어요? 등기 원인, 이행 판결은 확정 판결.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판결이든 또 이것도 넘어갑니다. 한이 없네, 한이 없어. 자, 공유물 분할 판결이든 판결 공유물 분할 등기 원인은 여러분 등기 원인 그럼 알아야 돼.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우리가 보통 매매에 의한 소유권 매매란 말이 등기 원인이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등기 목적이야. 끝. 자, 화해조서는 화해조서 등 화해조서나 인학조서 화해공고 결정 그럴 때는 등기 원인은 화해, 결정은 화해공고 결정, 연월일은 조서 기재일, 결정은 뭐야? 결정 확정일. 아까 얘기했죠. 등기 연월일은 조서는 조서에다 기재하는 것만이에요. 등기 확정일, 조서 확정일 없어요. 조서는 조서 자체가 확정 판결과 같다. 꼭 아셔야 되고. 자, 첨부서면 확정 정본, 판결 정본 및 확정 증명서, 판결 정본과 확정 증명서를 해야 된다. 아까 했죠. 화해공고 결정도 확정 증명서. 결정이나 판결은 확정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돼요. 조서는 확정 증명서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해가셨죠? 집행문. 자, 원칙적으로 등기 신청에는 집행문이 있을 리가 없죠. 그러나 조선상 조건일 때, 그 다음에 선이행일 때, 결론은 다 선이행 판결, 조건부 판결, 상환이행 판결 이게 전부 조건이란 말이에요. 먼저 이행하라 이런 거. 먼저 이행하면 하겠다. 그렇죠. 동시에 이행하면 하겠다. 지급하지 않을 때는 하겠다. 이럴 때는 하여튼 여기는 집행법도 또 나오죠. 조건할 때는 집행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답은 시험은 여기서 나오죠. 등기 절차 이행과 반대급부 이행이 각각 독립적으로 기재되었다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일단 문제로 살펴보겠습니다. 승계집행문. 승계집행문이라는 것은 변론 종결 후에. 자, 변론 종결 전이면은 여러분 변론 종결이란 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서울중앙지법에 가보면은 1심 판결을 하게 되잖아요. 쭉쭉쭉 1차, 2차, 3차 나오라 그래요. 그럴 때 전부 판결을 하기 전에
만약에 그 판결하고 나서 어떤 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때를 승계집행무이라고 그래요. 변론 종결이 끝나버렸을 때. 그럼 변론 종결은 뭐예요? 선고만 남았을 때. 선고만 남겨두고 다 이제 끝났어. 판결이, 그 판사가 결심을 딱 했을 때. 그런데 변론 종결이 딱 끝나고 판사가 아직 선고만 안 끝났는데 어떤 상황이 발생했어. 이럴 때는 승계한다. 승계. 끌어들인단 말이야. 승계집행무를 한다. 자, 변론 종결 후 소송 당사자 유해자에게 기판이익이 생기게 할 목적으로 한다는 얘기야. 이행 판결. 소위등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일 때, 소위등 청구권이 기본적으로는 채권적 청구권일 때, 이럴 때 쭉 나오는데, 공유물 분할 판결은 무조건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물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어려운 말인데 쉬워요. 소유권에 기한 건 전부 물권적 청구권, 점유권에 기한 물권 청구권이고, 그냥 특정인한테 돈을 받아든, 예를 들면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등기를 넘겨달라 이런 건 채권적 청구권이고요. 공유물 분할, 공유물은 뭐예요? 소유권이잖아. 그러니까 공유물을 분할해달라 그러면 소유권을 분할해달라 이거니까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설명은 안 나왔죠. 자, 그냥 쭉쭉 넘어갑니다. 너무 길어지니까. 그래서 이것도 제가 더 이 부분은 좀 더 깊이 공부해야 돼.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유무의 말소등기 청구권 이런 건 전부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이것만 해도 1시간, 2시간 해야 되니까. 자, 주소증명서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판결할 때 주소증명서면도 제출해야 되겠죠. 우리가 법무사한테 맡기게 되면은 매도인의 주소 이력이 쭉 나오는 지금 처분을 하고 등기 필증을 가져오라고 그러고 인감증명서 가져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매수인도 주소증명서면, 주소증명서면은 뭐야? 주민등록 등초부를 말해요. 이렇게 한다는 얘기야. 하여튼 주소증명서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는 등기 권리자의 주소증명서면을 제출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판결문상의 주소가 등기 기록상 주소 의무자의 주소가 다른 경우는 동일임을 증명하는 자소를 할 수 있다. 그럴 때는 주민등록번호가 똑같으면은 초본을 제출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고. 넘어가겠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순차로 대위하는 경우. 자, 갑, 을, 병. 간단히 말합니다. 갑에서 을에서 병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병이 대위할 때 갑에서 을에서 병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 하고 나한테 넘겼어요. 그러면 내가 등기는 뭐예요? 항상 그 등기법의 절차는 무조건 갑, 을, 병으로 넘어오려 그러면 을한테 등기가 넘어가야 나한테 넘어와요. 그래서 미등기 전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든. 안 되는 게 아니고 미등기 전매도 유효예요. 처벌을 받는 거지. 제가 얘기해서 순차로 대위할 때 갑, 을, 병일 때 병이 을을 대위해서 등기 신청할 때는 을의 주소 증명서면 등초본. 왜냐하면 항상 소유권을 넘겨받을 때 권리자의 주소가 들어가야 등기부등본에 주소가 나오잖아요. 이해하셨죠? 허가, 동의, 승낙을 증명한 정보를 지금 첨부 정보에 대해서 지금 설명합니다. 허가서 등이 등기 신청할 때는 제3자 이걸 했는데, 허가서 등의 현존 사실이 판결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서는 제출할 필요 없어요. 일반적으로. 자, 판결문에 농취 자격증, 토지거래 허가서가 기재되어 있을 때는 토지거래 허가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근데 우리가 대부분 일어나는 거 99%가 소유권 이전 등기 아닙니까? 그런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는 허가서가 판결서에 적혀 있다 하더라도 농취 자격증명서나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서를 제출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대부분이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있을 때는 허가서가 판결서상에 나타나 있어도 허가서를 제출해야 된다. 등기필 정보. 자, 또 이것도 엄청 중요하죠.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1번, 2번,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판결의한 등기에 신청할 경우에는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에 신청할 때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나온다니 시험에 지금 벌써 법무사 시험에 4번 나왔네요.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뭔지,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뭔지, 이거 개념 안 되면 100년 가도 시험 합격 못해요. 무조건 승소해야 된다, 기본. 패소하면은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아, 패소한 놈이 문 등기 신청하겠어요. 그 다음에 등기 권리자는 누구다? 매수인. 그러니까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등기 신청할 때는 매수인이 등기 필 정보를 집문서를 갖고 있어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 판결이나 등기 신청할 때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나온. 근데 뒤에 어떻게 본다? 즉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있다 없다 이렇게 뒤에서 바꿔버려요. 안 쉽다니까요. 왜?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엄청 5초 만에 시험을 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기초중이니까. 승소한 등기 의무자 누구다? 매도인. 승소한 등기 권리자 매수인. 딱 이렇게 알아야 돼. 그냥 0.001초 만에 턱 튀어 올라와야 돼. 그러니까 등기 권리자는 등기필 정보가 없는데. 과거에 어느 날 누구죠? 코미디 프레이 그런 게 있었잖아요. 되게 웃긴 거. 누구지? 김은국이가 코미디언 누구한테 그랬어요. 너 왜 안재욱이 결혼식 안 왔냐? 그러니까 내가 안재욱이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왜 그 결혼식 갑니까? 그래. 그거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알지도 못하는데 왜 결혼식까지 지는 안 알았나 보지. 등기필 정보가 없는데 어떻게 제출하겠어요? 그 얘기 하려는 거예요. 승소한 등기 권리자, 매수인이 등기필 정보를 달라고 그런 건데 그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판결이랑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기본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런 말 나오는 거예요. 근데 되게 쉽잖아요. 이렇게 설명하면. 응? 갖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내냐 이거지. 매도인이 무조건 등기필 정보 누가 갖고 있다? 매도인. 그걸 아시면 된다고. 매도인이 법률적인 용어로 뭐다? 승소한 등기 의무자. 근데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이제는. 맨날 이렇게 제가 풀어주는 걸로 매도인, 매수인 이렇게만 알아서는 절대 안 돼요. 자, 등기 원인과 연원리, 등기 서면 이걸 한번 총괄 정리할게요. 판결이란 등기는 형성판결, 이행판결, 형성판결, 화해조서, 화해공고 결정 다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했지만. 자, 조서나 결정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개는 판결. 그 다음에 이행판결은 판결 선고일이고, 확정판결은 판결 확정일이고, 둘 다 판결 정본을 말하는 거고, 정본이란 건 다를 거 없어요. 정본, 부본, 등본은 복사하는 거고, 화해조서는 확정 증명이 없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본할 때 판결, 결정, 명령 세 가지가 없어요.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 명령이잖아요. 명령 있고, 결정, 화해조서, 결정.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법원의 판결은. 여러분들 그걸 이제 모를 분이 있으니까. 판결, 결정, 명령. 이거는 반드시 확정증명서에 있는 거야. 근데 조서를 써버렸어요. 그때는 조서 기재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자, 시간이 오래 됐어도 공부하는 거니까. 판결이란 등기는 시험에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시간이 지나도 해야 되겠어요. 자, 판결이란 등기. 시험에 진짜 엄청 나왔네요. 내년에 또 나올 거라고 봅니다. 나는. 판결이란 등기 신청에 관해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변론 종결로 사망해버렸어. 하여튼 권리자가 판결을 받고 사망했어. 그럴 때는 포괄 승계에 대한 등기 신청이다. 이거는 공동 신청이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공동 신청이에요.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승소 판결의 변론이 사망했다면 상속인은 상속증명 서면을 첨부하여 직접 자기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럴 때는 상속인과 누구 한다? 매도인이 한다는 거야. 공동 신청이에요. 써놓을까? 법 27조 이렇게 외워버려야 됩니다. 누구하고? 매도인과 상속인이 공동신청으로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파트를 샀는데 사망하셨어요. 그럼 아들이 그 매도인하고 상속증명서면 뭐겠어요? 사망진단서, 증명서 이거겠죠. 그걸 가지고 공동신청한다는 말을 이렇게 나오는. 자, 2번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이렇게 할 때는 이건 보면 되고요. 채권자, 수익자 말만 나오면 뭐겠죠? 아, 채권자 취소 소송이구나. 취소하고 말소등기 이행을 명하는 판결. 취소 및 원상회복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딱딱 키워드를 알아야 되는데 얻을 경우에
채무자는 등기 권리자로서 채무자가 얻은 승소 판결에 의해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딱 나왔잖아요. 아까 그랬죠? 채권자 취소 수인 채무자는 어떤 경우든 너는 꺼져. 이게 한마디로 꺼져. 채무자는 근처 안 옵니다. 사기꾼이잖아요. 오면 안 되지. 그리고 또 얘기하자면 채무자 명의로 등기를 옮겨놔요. 그런데 채권자 취소 소송이 진행된 상태에서는 채권자 또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법에 그래요. 어떤 경우는 팔아도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알고 두 개를 합해놔야 되겠네. 자, 3번.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가 제3채무자, 그럼, 채권자 대의소송이라, 그리고 머리 외우지, 이렇게 안 나오면은 이제 어려워요. 왜?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때는 채권자가 할 수 있죠. 채권자가,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채무자가 알았을 경우에는 채무자도 할 수 있고. 공유물 불활이 확정되면은 4번입니다. 원 피고에 관계없이 확정 판결 첨부라 등기권을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자, 등기권 이구무자 담보 개정이 될 수 있으니까 5번. 판결에서 설권을 실천할 수 있다. 자, 넘어갑니다. 이거 큰 개념만. 2번.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수 있는 판결 및 집행권에 해당하는 거, 옳은 것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주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 이거. 부동산 중 각 분할한다. 아까는 그랬죠. 이행 판결은 이행하라, 인수하라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할 판결은 이 명령 아니다니까. 행정 판결은 분할한다. 그럼 끝이야. 지가 분할하니까. 그래서 이게 답이 1번에 나와버렸어요. 분할한다. 각 분할한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근데 2번은 왜 아니냐. 보세요. 소유권 지분 10분의 3을 양도한다라고 한 화의조서. 양도한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분을 양도한다 이게요. 등기를 이행하라. 등기를 뭐 한다? 인수하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분이 여기서 핵심이에요. 피고는 원고로부터 부동산 소유권자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지급하라. 이렇게 딱 나왔죠. 지급하라까지는 맞아. 근데 동시에잖아. 동시에. 조건. 이럴 때는 집행문도 있어요. 집행 권한이 안 되는 거예요. 판결 및 전세금이 명시되지 아니한 전세권 설정 등기. 자, 전세권 설정 등기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전세금입니다. 임차권 등기에서는 차임이에요. 보증금은 없어요. 아셔야 되고. 어렵죠? 자꾸. 그 다음에 소유권 이등기자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다. 서류를 교부한다 했지. 등기를 이행하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어렵습니다. 이거 진짜. 코에 걸면 코걸이. 3번. 판결에 한 집행권은 등기 신청 옳지 않은 거. 옳지 않은 건 나오면 반갑죠. 자, 중재 판정에 한 등기 신청은 집행 결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왜? 판결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중재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판결은 판결 결정 명령이다. 자, 외국 판결에 한 등기 신청. 외국에서 판결했어.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럴 때는 우리나라에 다시 집행 판결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외국 판결은 집행 판결을 다시 받으라. 중재 판정에는 집행 결정을 받으라. 공증인 작성, 공정증서가 나왔다 그러면은 전부 등기 신청 못해.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2번인데. 공증인 작성의 공정증서에 여러분 헷갈리라고 이 말이 나와요.